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제 재판장님이 더 내실 거 없냐, 더 증거 신청할 거 없냐 이렇게 하길래 제가 1심에서 2년 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리적으로 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이게 자금 출처 결과 보고 분석 결과 보고예요. 이렇게 자금 출처 분석 결과 보고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금 출처 대상자를 국세청장이, 그러니까 국세청 본청에서 그 기준을 빼가지고 출력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 기준에 따른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분석을 해봐라 이거예요. 분석을 해서 거기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국세청의 관행입니다. 관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관행인데, 그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금 출처 대상자 우리가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해보겠다 하더라도 세법에 따라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거가. 증여세 조사는 무조건 그렇게 자금 출처, 자금 부족 혐의가 있다. 2009년부터 2012년, 가령 이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 사람 자금 재산 내역을 보니까 자금 쓴 것이 20억이고, 원천을 우리가 소득세 내고 뭐 소득금액 내고 뭐 어디 대출 부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5억이더라. 그러니까 15억이 부족하다. 그럼 이 15억은 누군가한테 증여받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세 조사 나가야 되겠다. 세무조사 나가게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국세청 관행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아니 3년간 뭉뚱그려가지고 돈이라는 게 어디서 오고 어디서 왔는지 그거 국가가 왜 그 관여를 하냐 이거예요. 그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몇 개년권을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시킨다. 그게 그런 게 어디냐 이거. 증여는 증여 행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별로 전부 다가 증여 시기를 특정해가지고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는 세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보면은 관내 2012년 고액이자 소득자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12년 고액이자 소득자 311명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자금 출처 부족 혐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이면서 기조사 이력이 없는 자 44명 추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고 대리하고 있는 그 원고는요, 2012년에 딱 2천만원 이자가 2천만원 된 거 외에는 한 번도 이자가 2천만원에 번 적이 없어요. 그 2012년에 왜 이자가 2천만원 됐냐? 2011년에 12억짜리 부동산을 공장 부지를 사면서 빌린 돈 8억.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8억을 넣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2천만 원이 됐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고액이자 소득자냐 이거. 2천만 원이면 이자 한 1년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면 고액이자 소득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자 그 2천만 원 이자 소득자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추려가지고 자금 출처 부족 혐의이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거 아니고 뭔가가 이 사람을 찡겨 넣으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세무조사에 이 사람을 뭔가가 찡겨 넣으려고, 찡겨 넣어가지고 임의적으로 넣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뭐 중간에 뭔가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2천만 원의 이자 소득이 없는 사람을 왜 고액 이자 소득자라고 하느냐 이거요. 국세청 본청에서는 2012년 고액 이자 소득자 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는 전부 다 고액 이자 소득자가 되느냐? 국세청 본청은 분명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액이자 소득자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애당초 자금 출처 분석 대상자 그 출력 국세청 본청 그 기준에도 맞지를 않으니까 서면 분석 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고 대리인이 그 변호사인데 자꾸 이거를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왜 국세청 과세관청 과세처분을 방어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진짜 조세 전문가는요, 납세자 편이 돼가지고 납세자 권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피고 소송 대리인을 딱 그 금지금 있죠. 금지금 사건 외에는 어떤 그 피고를 위해서 해본 적이, 국세청을 위해서 소송 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소송 대리하면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이렇게 3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승소되면 700만 원 해가지고 전 1000만 원씩, 그러니까 그런 사건 국세청에서 사건 받아가지고 한 20건씩 하면은 10건씩 받고 5건씩 받고 1년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변호사들이 많더라 이거죠. 제가 법무과정 할 때도 사건 달라고 이렇게 그런 것이 청탁이었으니까. 근데 아니면 아니다고 해야지 그거를 왜 방어를 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왜 그 재판부를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판부가 알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언제 판결문 쓰겠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누가 봐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이런 식으로 국세청 관행대로 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4천만 납세자가 전부 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일단 세무조사 나가봐. 나가가지고 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있어. 먼지 잡아가지고 그거 또 조사 확대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 그렇게 말을 해도 왜 그거를 모르냐 이거죠. 몰라. 당연히 1심에서는 이제 종소세 세무조사 절차가 이제 잘못됐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사 종결 보면 어제도 세무공무원이 조사 종결 본명서에는 왜 매출 누락 혐의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는 과세 적추는, 예? 여기 매출 누락 혐의 있죠? 내가 이렇게 매출 누락 혐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출 누락 혐의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는 또 이거를 비용 과다 공제분, 이렇게 보시면 알란 비용 과다 공제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비용 과다 공제분.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 종결 법명서에는 자기가 조사 대상 선정자 할 때는 매출 누락 혐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자금 출처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 누락 그 혐의가 3억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금 출처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했다. 자기가 그렇게 적었단 말입니다. 분석 결과 의견을. 예, 원고에 대한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진행 중 3억 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3억 원이 불분명하니까 이거는 어딘가 그 원고가 사업을 하면서 빼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제 증인신문에서 원고가 자기가 소득 누락 혐의를 인정을 하고 그 종소세 조사로 넘겨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 세법에 어디 있냐 이거요. 나는 그 세무 공무원의 수준이 바로 그 정도다.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법무과 근무한 적이 있느냐? 서울청에 근무한 적이 있냐? 국세본청에 근무한, 이게 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세무 공무원이 2만 명이어도요, 세법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 20년을 근무를 해도요, 모르는 사람 대반이에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대충 알아요. 사소법 45조 취득자금 징계추정은 저쩌고 이런 일반적인 거는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법률 요건으로 포섭을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따져버리면은 횡설수설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칼 들고 나와가지고 과세한다고, 과세하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그런 6급, 7급 훈련받지 못하고 정제받지 못한 그런 세무공무원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 숙여버려. 일단은 더러워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예?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예? 이렇게 되니까 국세청의 신뢰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국세청의 신뢰가 올라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정제되고 훈련되게 가져와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바로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를 왜 했냐? 아니, 그 사람이 돈 20억이 쓴 거에서 5억 빼버리니까 13억 그 부족한 거니까 그 13억은 어딘가 누군가가 소득을 누라 그랬다든지 아니면 자금 출처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세법의 근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게 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대에서 형성된 그런 사고 마인드가 아직까지 21세기에 이때까지도 와가지고 그런 관행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고 그 국세청에다 말하면은 세무조사 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그쪽에다가 빌붙여가지고 거기서 명함 하나 얻어가지고 무슨 내가 무슨 국세청 무슨 위원이네 뭐 있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조세 전문가 해가지고 밥 먹고 살고 싶냐 이거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부자 되냐 이거요. 예? 아니 그리고 법원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타타타닥 이렇게 할 정도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겁니다. 예? 남이 하는 말 다 듣고 나서도 아이 내가 판결만 적극적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가지는 기폐이다고 국고주의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분들이 판사 하다가 변호사 되면은 또 과세 처분 맞아요. 그러니까 검사장 출신도 나와가지고 1, 2년 만에 그냥 세무조사 맞아가지고 다 틀리고 번거. 판사들도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사건 1위로 했던 그 판사가 나와가지고 저 앞에서 울더라고, 울어. 예? 세무조사 맞아가지고 다 틀려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조세범으로 자기 어디 잡혀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일을 하니까 판사가 언제까지 내가 10년 정년할 때까지 판사하다가 나와가지고 변호사 안 할 겁니까? 그러면 돈 안 벌어요? 이거를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저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국세청장 출력 기준을 자금 출처 분석 대상자 출력 기준을 보낸 국세청 본청의 그 조사과 조사 과장이 될지 그건 확인해 봤습니다. 조사과에서 만일 물건을 내려왔다면 그 조사과장하고 이게 이제 각 지방청 조사국장이 받아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사국장이 중부청 조사 사국장이 받아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이과장이란 말입니다. 사국 이과가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왔더라. 그러면은 그 당시 국장은 이제 그런 걸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치직이니까 정무직이고 그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다. 예? 저도 증인으로 1심에서 불러달라고 했는데 1심에서 안 들어주더라고요. 또 재판부는. 그러니까 1심에서 다 정리하고 들어올 거를 또 2심에서 또 그 국세청이 저 세무공무원 증인신문 하겠다는 거는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전말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가 11월 15일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변론 제기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변론 제기 신청을 해서 고법의 재판부가 그거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이제 속가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개념 정리하고 가야 된다. 언제든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다. 지금 이때 안 막으면요. 이게 자금 출처 조사가 조사 대상자 선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모든 게 지금 다 내일이다 이겁니다. 내일이다. 재판부도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검사들도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내일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납세자도 다 내일이다. 그러니까 법리가 정확히 뭔지 뭐가 원칙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혐의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합니까? 예?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도 내가 혐의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저 사람 내가 저 분명히 맞아 범인이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잡아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게 세무행정에는 근거와 절차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그냥 국세기본법에 뭉뚱그려 가지고 해놨다? 그거 아니에요. 국세기본법에도 다 근거가 있고 세무조사 함부로 하지 마라 돼 있고, 그 사람은 뭐 이 상정세 자금출처조사가 국세기본법에 근거가 다 있고 그냥 명칭만 그럴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은 참 그렇게 윤색 있게 하는데 그런 거에 속을 필요는 없죠. 예? 전문가라면 그런 말은 그냥 씩 웃어버리는 거죠. 뭐든지 법리대로 돌아가야 된다. 법리대로 안 돌아가니까 자꾸 알만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뭐 청부하면은 부탁하면 뭐를, 아니 나는 세무조사도 청부해가지고 청부 세무조사도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뇌물 사건에 제가 예전에 세무공무원 뇌물 사건들 다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참 가관입니다. 가관. 그러니까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언젠가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의 위법성, 고착된 관행, 그것이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